지금 보내기 좀 애매하죠? 그럼 안내하고요. 그리고 진행하고 대표님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하는 거는 이제 드림트리라는 온라인 멘토링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행사고요. 오프 모임이고, 오프가 주는 아니고 이제 온라인이 주가 되고, 그것과 함께 멘토들, 멘티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코멘에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행하는 게 그런 행사들을 지금 한 4회, 5일 정도 진행해 오는 것 같고요. 공무원분이나 바리스타분이나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만나면서 초선들이 좋아했었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테크라는 꿈모임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 어떤 분을 만나면 좋을까 하다가 9월에 저희가 사이트 오픈을 10월에 했거든요. 이제 9월에 멘토모임 할 때부터 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던 정원의 멘토님을 모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기 이제 내용 보내드렸는데요. 참가 확인해 주시고 멘토님께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멘토님께 이제 추천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내용 중에서 퀴즈도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천 선물도 드리니까요. 내용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진행은 멘토님이 중심이 돼서 하고 중간에 적어주신 인터뷰 질문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멘토님과 또 사진 촬영하고 그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신 정원희 멘토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정원혁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러고 삽니다. 한 가족의 가정이고요. 한 회사의 사장입니다. 사장하는 거 되게 싫어해서, 아니요, 회사라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회사는 아예 인생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지막 끝을 내려고 했는데 어찌하다가 공동 창업을 하고 그리고 사장직까지 하게 됐어요. 아직도 사장직이라고 하는데요. 하기 싫거든요. 언제든 탈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자신문에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를 다닌다.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하는 일은 컴퓨터 가르치고 컴퓨터 컨설팅하고 뭐 이러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과 만날 일은 거의 없고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회사들과 보면 공부를 해서 웹의 광고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 전에 필라넷이라는 회사를 공동 창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 8년 정도를 프리랜서로 지냈어요. 쉽게 말해서 백수로 지냈어요. 그 전에 이랜드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년 좀 넘게 기술 지원과 컨설팅 일을 했고요. 그 전에 이랜드에서 5년 정도 개발자로 살았어요. 반복하는 일이 컨설팅이고요. 제가 쓴 책들이에요. 빨간색이 제가 가본 나라인데 한 도시만 가도 제가 빨간색을 대체해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캐나다와 호주는 좀 득을 봤어요. 중국은 사실은 요 동네하고 요 동네만 가봤고요. 캐나다는 이쪽 동네 요 중앙까지만 가봤어요. 이 동네는 안 가봤어요. 여기도 요 오른쪽 동네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봤거든요. 가본 나라를 세보니까 26나라 되는 것 같아요. 여행 많이 가고 싶어요. 네. 네. 여행 안 가고 싶다는 사람 좀 있고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지금 습관이 어떠느냐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이 자주 했던 행동에서부터 나오고요. 그 습관은 무섭게도 성품을 낳아요. 그리고 이 성품은 결국 운명을 바꾸게 돼요. 저 사람이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영국의 교육자, 철학자, 뭐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전에도 또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아주 오래된 말인 것 같아요. 오늘 할 이야기는 대학 안 가고도 살 수 있냐, 저는 안 가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주 큽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요. 블로그인데요. 검색해보면 제 이름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에서. 저는 잘 숨겨놨는데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게 어떤 그 우스갯소리에서 나온 건데 보통 여자 예쁜 좋아하는 여자 못당하고 좋아하는 여자 미친 여자 못당하고 어떤 일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공부 되게 잘해요. 그러나 컴퓨터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공부 되게 잘해도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은 못 당한다는 거죠. 거기에 푹 빠져서 미친 사람은 더 못 당해요. 컴퓨터 관심 있는 친구도 있으세요? 좀 더 하면 이제 어른들 이야기라서 그 다음 버전은 뭐냐면 예쁜이에요. 예쁜 거 못 당한다. 이렇게 저는 동의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서 찾아다니고 눈치 보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좋아하는 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주도적인 이야기를 더 하고요. 지금 고등학생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위로라는 말로 네 알겠습니다. 중학생인 거죠 그러면. 저의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고등학교 마치면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중년은 어떡하나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은 지리적으로만 독립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 가서 대학 생활하는 직장 생활하는 지리적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요, 확실히 지리적으로 독립해요.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독립을 안 해요. 그래서 계속 엄마를 찾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어쩌고 남편하고 싸움했어요. 엄마한테 가서 남편이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한 거죠. 그 다음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요. 여러분 언제쯤 용돈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살쯤? 30살? 우리 한국 상황에서 참 암울하죠. 도대체 취직은 기도 안 보이고 언제 취직해서 돈 벌고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집 사는 게 걱정 아직 안 하고 살죠. 그죠? 집 사려면 2억, 1억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든 다 모르죠.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게 암울해져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적인 관념들을 좀 가졌으면 해요. 용돈 받아 쓰시나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아요? 남는 일은 없지 않아. 네, 부족하다. 얼마나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얼마가 부족한지 정확히 아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좀 더 올라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뭐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것들이 자기 스스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저만 해도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제 월급을 다 관리했어요. 용돈은 물론 어머니가 관리했고요. 그리고 월급조차도 어머니가 다 관리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잘 넣어줬다 그냥 일만 해. 나중에 되니까 제가 실제로 관리를 하니까 도대체 관리가 안 됩니다. 저 돈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남은 게 없어요. 큰 딸이 얘기가 얼마나 많이 말아먹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하는 거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사회학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이랜드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 컴퓨터 한다고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한다고 취직을 했다가 어이어이하여 컴퓨터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취미삼아 하던 컴퓨터가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저는 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돈을 벌어가지고 취미생활에 돈을 써요. 예를 들면 주변에 사진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뭘 좋아하죠? 스마트폰들이 좋아하죠? 아니에요. 얼굴이에요. 닌텐도 좋아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 써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서 오디오에 쓰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서 사진기에 쓰고 뭐 다양하게 써요. 그런데 저는 취미활동으로 컴퓨터 하고 있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난 취미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겼어요. 왜 옮겼냐면 이랜드에서 일을 하는데 이 남편이가 너 이제 컴퓨터 원활하고 관리 잘해.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컴퓨터하고 놀고 싶었어요. 사람들하고 놀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컴퓨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은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컴퓨터랑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겼어요. 그러면 컴퓨터랑 계속 기술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갔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조금 지나니까 또 매니저하라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그리고는 나왔어요. 나와서 컴퓨터 가르치고 책 쓰고 컨설팅하고 이러면서 있었어요. 딱 나올 때 오늘 하려는 이야기랑 별 연관이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퇴사하고 나오면 더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더 좋은 데 갈까요? 더 나쁜 데 갈까요? 나쁜 데. 그건 워낙 좋은 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별로 안 좋죠. 애플에 취직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고 기업이거든요. 근데 애플 나와서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데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반대했어요. 부모님도 반대했고요. 저희 부모님 처음부터 이랜드 갈 때부터 또 이랜드가 아니라 삼성을 같이 아빠 나는 그래요. 역시 부모님은 삼성 같으더라, 일본은 현대 같으더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저는 아무리 가도 삼성에 가서 제일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사람들이 같이 술 마시러 가면 또 술 마셔야 되고, 저는 퇴근하고 싶은데 퇴근 못하고 눈치 가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그림도 들어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나오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건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요. 돈 빌리러 가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다닐 때는 가면 아무 보증을 세우지 않고도 4천만 원 그냥 빌려드릴게요. 이래요. 10만 원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퇴사하고 제가 바로 그 다음 달에 돈 빌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보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뭔 소리냐면 제가 돈 빌려놓고 돈을다가 그 친구하고 이렇게 대신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리고 150만 원을 빌려주겠대요. 세상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분들도 너 그러고서 뭐 하려고 그래? 반대하시고요. 반대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관리자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잘할 수 있도록 그일만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 마이크로소프트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많이 미국에 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을 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한 2번, 많아야지 2번. 보통은 한 번. 요즘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더 어렵게 못 가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고 나더니 미국 갈 일이 자들이 얼마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에만 50번을 갔어요. 시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고요. 이제 누가 저보고 매니저라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좋아하시나요? 몇 친구는 컴퓨터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뭘 좋아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고요. 밥은 먹어야지. 좋아하는 걸 하는데요. 좋아하는 거 하면서 불분명 그것도 같이 있는 삶이긴 하지만 참 피곤해요. 예전에는 우리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부르는 거를 자꾸 이력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부르는 게 이력이 아니라 좀 힘든 거예요.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아. 열심히 그리면 되는데요. 밥은 먹고 살아요. 그림 열심히 그리는데 돈은 하나도 못 벌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립해야 되거든요. 그림 그리면서 엄마한테 용돈 받아 살고 있다. 그리고 부모님 댁에서 안 나가고 계속 붙어 살고 있다. 그럼 힘들어요. 대학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힘들었어요. 난 대학 갈 거다. 대학 가는데 돈 얼마 들까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무 공부만 해 이러죠. 엄마 아빠들이. 제가 대학을 갈 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다니니까 에이 좋은데 다 다니고 뭐 그래놓고 이제 가서 대학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 지는 다 해놓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제 때 태어났으면 제가 대학 가나 그랬어요. 근데 요즘 때 대학을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생각해 봅시다. 졸업하는 데까지 드는 돈이 얼마일까? 정말 단순하게만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이 평균 얼마냐 해요. 한 학기. 네, 지금 어이없죠? 저도 어이없어요. 한 학기. 그럼 저기 2년제 아니면 4년제인데 4년제 다니려면 8학기를 다녀야 돼요. 우리 어디 마음에 드세요? 전 연대가 마음에 들어요. 연대 다닌다고 합시다. 800만 원 곱하기 8, 6,400만 원. 6,400만 원. 6,400만 원 얼마인지 모르죠. 집 한 채 값이거든요. 심하죠? 제일 싼 데 있어요. 어디? 중앙승가대 160만 원. 어딘지 아세요? 스님 되는데요. 이러면 막 머리 아프죠. 네. 엑셀 시트 중에 앞에 거 다 잘라내고 이게 끝부분 결론만 본 거예요. 300만 원 빌렸어요. 300만 원 대출 받았어요. 그리고는 은행에 가면 그거를 36개월을 이자를 내고 그 다음 나머지 원금과 같이 가는 걸로 5년간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지금 이율이 얼마냐면 3.9%인가 그래요. 그것도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대줬을 때 이야기고요. 안 대주면 7%에서 10% 얘기고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제2금융권 거기 가면 안 되는 데인데 TV에서 선전하는 거 있죠. 그런 거에 가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갚으면요 300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다 갚고 나면 얼마냐면 이자만 이만큼을 내요. 아니 이자만 어디 갔어요? 납입이자 네 저만큼이에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 네, 이거 아닌데 제가 지금 엑셀을 복사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내냐면 335만 원을 내게 돼요. 근데 이걸 학기마다 계속 빌려요. 그럼 끝에 가면 끔찍하겠죠. 그 결국 대학 졸업하려면 그냥 생활비하고 책값하고 이렇게 하면 1억이 훌쩍 드는 거예요. 한 해 저기 연봉이 얼마냐면 보통 2천에서 4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처음 취직하면. 그러면 2천만 원 번다고 합시다. 몇 년을 갚아야 되죠? 1억 갚으면 5년을 아무것도 안 쓰고 갚아야 돼요. 절대 쓰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에서 15년을 갚아야 돼요. 그러다가 결혼하거든요. 집 사야 돼요. 이제 또 집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쩌냐면 결혼 같은 거 안 해요. 왜냐면 집 사야 되니까. 나 일단 이거 갚아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거 갚기 위해서 어쩌냐면 무조건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않고 취직할 수 있는 데만 찾아요. 그 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정말 피곤한 일을 하게 돼요. 저는 대학을 끝내고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학을 갈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걸 공부해서 깊이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 대학을 가야 돼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굳이 거기 가서 저 돈 내면서 4년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1000만 명이 있고 그래서 며칠 전이에요. 3월 6일자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모기지 때문에 대경제 파탄이 났던 것과 같은 또 다른 외관이 한국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미국 이야기니까 괜찮아요? 한국 이야기예요. 이것도 어제가 뉴스예요. 그러면 대학 안 가면 뭐 하게? 취직? 대학 안 간 사람 취업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현실이죠. 중소기업에 가면 그래도 뽑아주는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소기업에 안 가고 싶죠? 전 차라리 대기업에 가면 중소기업에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기업에 가면 여러분이 거의 하나의 부품이 돼요. 다른 건 넘보지 말고 딱 보고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크고 나서 정년 퇴직이 아니라 조기 명예 퇴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딱 나오는 순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회사에서 이것만 했는데 그 옆에 일을 해야지 세상에서 살 수 있거든요. 마치 공장의 기계 같아요. 다 그것만 해요. 공장에 나오는 기계가 병뚜껑만 나는 기계가 있어요. 걔는 그것만 해요. 회사에서 5년 동안 공부다가 퇴사했어요. 10년 동안 공부만 하다 퇴사했어요. 아니 그거보다 조금 나가겠죠. 나와가지고는 세상에 나가면 그게 될 줄 알아요. 더구나 큰 회사에 있어가지고 아무나 부르면 다 달려가고 굽신굽신거리면서 막 하거든요. 소리 없겠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나중에 소리 그러나 혼자 나와보면 그 다음부터는 너 이제 그 회사 안 다니잖아. 이러고서는 아주 맹맹하게 되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할 거냐? 저는 가능하면 창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제 회사 따위 다시는 안 한다고 나왔다가 어찌하여 4명이 같이 공동 창업했어요. 그러다가 그 회사가 이제 뭐 그러다가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해본 경험은 진작에 할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여러분 아직 학교 다녀서 그런 경험이 없을 건데요. 오늘 제가 가족들과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예약을 했어요. 근데 회사에 갑자기 위에 높은 분이 승질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는 오늘 밤까지도 탁탁탁 됐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분이 거기서 이렇게 한 10쯤 소리치면 여기 오면 20쯤도 전달을 해요. 그 밑에 오면 100쯤 전달을 해요. 그래갖고는 니네 오늘 하루 정도까지 이렇게 아니 이거 가도 되거든요. 근데 덩달아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 예약해놓고 날라가고 심지어는 여행 가려고 뭐 비행기표 예약해놨는데 사라지고 이런 일이 회사에서 비행기지가 되겠네요. 창업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제가 사장이라서 참 좋아요. 시간 마음대로 써요. 누가 보자고 하면 만나요. 대신에 일은요, 토요일날도 하고 밤에도 하고 이러면 돼요. 아니, 무슨 일을 그렇게 괜찮아요. 낮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했거든요. 밤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게임을 꾸준히 하고 싶다고 지금. 근데 엄마가 숙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를 다 게임에서 떠났어요. 나 혼자 들어가서 게임하는 거 재밌을까요?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원래 엄마는 숙제 1시간만 하거든요. 밤에 3시간 한다. 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시간을 자기가 쓰게 되면 하여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회장팀에 사장도 안 돼요. 왜냐하면 회장이 수시로 불러주거든요. 임원들은 휴가도 제대로 못 가요. 무슨 군대 같은 미술지역 다 이런 건 안 돼요. 딴 나라로 간다? 뭐요? 안 돼요. 언제든 연락하면 달려올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낭비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대학을 가면요, 거기서 공부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요즘 대학은 너무 치열해서 살벌하기까지 해요. 가서 공부를 가르치면 나중에 학점을 줘야 되는데, 학점을 주려면 제가 왜 B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달려드는데, 이 학점 하나에 따라서 저희 장학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대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대학은 너무 살벌해요. 무서워요. 그러면 성적 제대로 처리 안 하고 계속 고집하면 인터넷에 정원혁 교수가 시험을 지 멋대로 채점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고 떠요. 무서워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필요해서 공부하는 거고 억지로 공부하는 건 성숙해요. 핀란드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학생들이 몇 시간 안 되더라? 예를 들어 봅시다. 한 40시간 공부한다고 하죠, 일주일에. 근데 핀란드에서는 얼마 공부하냐? 하루에 20시간 공부하는, 일주일에 20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적게 공부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효과적인 나라로 보시죠.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원인은 딴 데가 있어요. 미적분이란 거 배워왔어요? 저기 왜 없지? 네, 미적분 배워왔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배우고 있죠. 어렵죠. 우리 다 배운 어른들 대답해보죠. 학교 배웠죠, 그죠? 분명히 배웠어요. 미적분 안 배우는 학생 없어요. 더구나 공대 이과 쪽으로 가면 대학에서도 배워요. 아주 심하게 배워요. 그래서 지금 미분 풀 수 있다 생각해요. 제2 외국어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독일어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2년, 대학 2년, 총 4년을 배웠어요. 독일어 4년 배웠어요. 잘하겠죠. 독일 사람 만나면 안녕, 고마워, 천만에 요거 할 수 있어요. 숫자 1부터 10까지 할 수 있어요. 4년 배웠어요. 아, 그때 돈 쏟아부은 게 없는데
저는 이론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필요해서 배웠어요. 일본에 5번 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필요해서 배웠어요. 지금도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어거지로 배운 거, 나한테 필요 없어서 배운 거가 그 젊을 때 너무 시간 낭비를 해요. 저 공부 안 하란 말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공부를 해요. 또 하나의 낭비는 여러분의 두뇌에 대한 낭비예요. 필요 없는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뇌가 딴 생각 못하고요. 그냥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요. 우리 저기 도로에 다닐 때 구운 그런 뚜껑 있죠. 맨홀 뚜껑. 뭔지 아세요?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일 한 30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걸 뭐 할 수 있을까요? 팔아요. 그래요. 원반 던지기. 원반 던지기예요. 그게 되는 악기 연주. 악기 연주. 셋. 굴릴 수 있어요. 네. 밟을 수 있어요. 5. 운동이, 녹일 수 있어요. 6. 녹슬기 할 수 있어요. 시간 꽤 걸리겠어요. 갈아서 바늘 만들기. 네? 갈아서 바늘 만들기. 갈아서 바늘 만들어요. 평생이 가겠어요. 갈 수 있어요. 응? 갈 수 있어요. 10개 지나가지고. 비오를 뒤집었어요. 찾아갔어요. 이거를요, 대학생들 모아놓은 거 30개라고 하고요. 30개 나올 때까지 해요.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 모아놓은 거 30개 했어요. 누가 빨리 30개 채울까요? 유치원생들. 왜요? 대학생들은 생각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매너리 뚜껑은 거기 닫아놓으면 끝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설명을 듣고 나서 전혀 엉뚱한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생각이 결코 나무랄 수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유치원생들하고 비교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이 고정돼 있어요. 머리가 그쪽으로 한참 훈련됐거든요. 이제는 주어진 생각만 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떠드냐면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대요.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 한 자기 머리에서 나와요. 잠 못 자고 이런 상태에서는 창의성이 안 나와요. 창의성은 많이 논두하게서 나와요. 그래야 기발한 생각이 나오는데 공부해서 2 곱하기 3, 2 곱하기 2에 3제곱을 어쩌고 이렇게 외우면 창의성이 안 나와요. 대학 가면서 그 공부만 해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 공부해요. 대학에서 시험 보지 않는 거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문이니 뭐니 요즘 한문 시험 안 보는 거죠. 봐요? 이게 하도 자주 바뀌어서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안 하는 거는 아예 공부도 안 해요. 대학에서 하는 건 없는데요. 저는 요즘 논술 뭐 이런 게 들어와서 요즘 아이들이 참 똑똑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똑똑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논술 시험에서 나오는 그 유형을 벗어나면 그 다음 또 한계에 그치죠. 필요를 보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창업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가요. 다시요. 뭔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될 것 같아. 그러면 창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가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해. 이러면 그걸 만들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필요를 보는 사람이에요. 저 필요는 왜 나왔을까? 네. 전 뭘까요? 필요를 때문에 저는 중간에 글씨 때문에 안 보이는데. 구조. 구조 이거 뭐 이상한 거 볼게요. 뭘까요? 굽 높낮이 조절. 아니, 굽은 충분히 높은 것 같은데, 지금도 심하게 높은 것 같은데. 쌓이는 거. 네? 이런 일을 했어요.
돈을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찾자네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잠깐만요. 여기 링크를 먼저 좀 열죠. 오케이. 원래 오늘 제가 이렇게 상으로 그리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스탠포드에서 창업가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5를 주고 2시간 동안 돈을 벌으라고 과제를 줬어요. 팀을 만들고. 자, 우리 여기에서 한번 해봅시다. 2명씩 팀을 지어줄게요. 그리고 제가 5만 원씩 줄게요. 그러면 2시간 동안 돈을 벌어보세요. 그럼 2시간이면 얼마나 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누가 치네? 둘이 한번 둘씩 해가지고 별로 안 친한가요? 그럼 각자 2시간 동안 나 5만 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1분만 시간 드릴게요. 창의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1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굉장히 길어요. 창의성이 있으면 시간 모자라는 게 이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뭘 하라고 그래. 빨리 답이나 말해. 창의성 없는 장난들입니다. 늘 우리는 4지3다 중에 하나 되고요. 답이 있는 거죠. 세상은 답이 없거나 답이 2개거나 여러 개거나 이런 게 세상이에요. 답은 딱 그거만 있잖아요. 스탠포드에서 $5를 주고 2시간을 나가서 하게 했거든요. 그걸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1등한 작품이에요. 뭘 어떻게 했느냐면 구두 걸으면 또각또각 소리가 나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면적이 좀 좁아서 더 심하게 소리가 나니까 행사장에 가면 소리 안 낸다고 이렇게 이러고 걸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잘 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다가 요거를 하나 붙인 거죠. 소리 안 나게. 이거 만드는데 별로 돈 안 들죠?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이거. 2,000원에 판매했는데 95세트를 팔아 총 19만원, 순이익 12만 7천원을 벌었대요. 훌륭하죠? 이 오늘 자료 인터넷에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저 웹사이트 우리 프레이지.com에 가서 제 이름 검색하거나 아니면 대학 뭐 이런 검색하면 나와요. 마음껏 가져가신 대로 여기 블로그 링크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스탠포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죠. 스탠포드에서 그래서 이 $5를 주고 5달러면 우리 돈 5,000원 정도예요. 5만원이 아니고 5,000원이에요. 5,000원 2시간 뭐 할 수 있을까 이랬어요. 근데 창의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뭐냐면 창의성이 빠진 사람이 뭐냐면 혹시 아까 그래서 생각해보라 일본 했을 때 뭐 생각한 거 있는 사람 이야기해요. 사람 표정은 잘 읽어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이는 제일 많은 생각이 복권을 산다였어요. 편하죠. 그럼 거기는 가장 위험 도가 높아요. 그거 사면
확실하게 날려요. 그냥 5,000원을 다시 받는 것도 없어요. 날려요. 5,000원을 다시 얻을 확률이 43분의 1인데 40 몇 번 해야지 5,000원 받아요. 그 다음 창의성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5달러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했어요. 5달러를 가지고 뭘 사요. 그리고 좀 더 붙여갖고 팔아요. 창의성 없는 사람. 그래서 뭐 좀 벌었어요. 책을 못 읽어야겠다. 창의성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가지고 줄을 섰어요, 레스토랑에. 그러니까 이 5달러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어버리고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아까 대학생들은 맨홀 뚜껑이 고정이 돼 있어요. 그건 덮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어요. 5달러를 줬다는 사실에 고정이 돼 있어요. 5달러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한 팀은 어찌 이 5달러를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네, 돈 한 푼도 없이 2시간 동안 돈 벌어오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30초 시작. 이번엔 돈 안 줬어요. 그냥 나가서 2시간 동안 돈 벌어오세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식당에 가면 줄을 쫙 서 있죠? 네, 줄 대신 쓰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팀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서 있는 거야, 그냥. 그리고 저 끝에서 오는 사람한테 우리가 줄을 좀 잡아놨는데 여기 쓰실래요? 대신에 이 1달러만 주세요. 5번이면 5달러죠. 5번 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10분인데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벌었어요. 엄청 벌었죠? 이게 좀 못한 팀들이에요. 잘한 팀. 학교 안에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바람이 많이 빠져요. 이런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다시 나가서 바람을 넣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거기다가 바람 측정기를 갖다 놨어요. 타이어 압력이 얼마인가. 그러면 그거 측정하는 거 문자. 대신에 바람을 넣어야 된다 그러면 1달러씩 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측정하고 나서 바람 넣어야 되니까 넣을 때 1달러 내면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왜요? 또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좀 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벌면 엄청 벌겠죠? 네, 2시간이면 엄청 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가서 옆에다가 사람들이 이런 데 열광하고 옆에다가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기부할 거다. 그랬더니 한 번 이렇게 1달러씩만 내면 되는데 이제 막 10달러, 20달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여러분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주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하기 싫거든. 내가 2시간 동안 나가서 뭘 벌 수 있을까? 그게 창의성이고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가 나 돈 벌어야 돼. 이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뭐에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줄 서서 오래 기다리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면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실패했습니다. 차로 가면 열에 8이 망한대요. 열에 8이 망한대요.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는 그 2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내가 그 8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통계예요. 통계를 제대로 해요. 망할가고 제가 망할까봐 하면 큰일 나요. 저는 가족도 있고요. 원교사님의 직원들도 있어요. 저는 망할 짓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대학 나이 때에 망할까봐 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요? 망해도 부모님 계세요. 계속 용돈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망하는 거예요.
저희 사이 통계로는 네,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합시다. 워런 버핏 누군지 아세요? 모르세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는 아직 3위인가 4위가 있어요. 2위가 누구였냐면 워런 버핏이에요. 이 사람 뭐 하느냐? 투자해서 주식이나 뭐 선물이나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윤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벌어서 이 사람에 대한 연구만 수십 가지가 돼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을 잘 벌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철학 중에 하나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10억 투자하고 그리고는 400억 버는 거 이런 거 따져요. 근데 그러다가 실패 한 번 하면 400억 투자하고 400억 달려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냥 100억 투자하고 30억 번다 이런 거 수준이야. 실패할 거에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실패를 한 번 하면 거의 철저하게 공부를 해요. 왜 실패를 했나? 그걸 분석해요. 실패해도 됩니다. 거기서 계속 배우시면 돼요. 네, 제 사이비 통계로는 8번만 있으면 지정신이면 9번째 성공합니다. 8번 많이 가야 돼요. 정말 운이 좋으면 혹은 똑똑하면 혹은 어떤 기회가 있으면 8번이 아니라 2번만에 성공할 수도 있겠죠.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8번만 하는데 돈이 얼마 줄까요? 처음에 사업하면 돈 얼마 줄까요? 여러분 사업 보면 뭐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사업 생각할 수 있어요? 식당, 이게 제일 흔한 게 먹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리어카 하나 끌고 나가서 뭐죠? 그 튀김 장사, 떡볶이 장사 시작합니다. 얼마 들까요? 돈은? 1억 5천 2천만 원? 리어카 그렇게 비싸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4, 500 정도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필요 없으면요. 그냥 좌판 하나 놓고 한 50만 원 갖고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 투자예요. 50만 원 가지고 그 50만 원 날릴 때까지 하는 게 실패예요. 거기다 돈 더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첫 번째 했는데 안 됐어요. 50만 원 다 날려버렸어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다시 시작해요. 다른 것도 찾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세요. 아, 이거 떡볶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시면 안 돼요. 다시는 떡볶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세요. 떡볶이는 넘치고 넘쳐요. 심지어는 지금 두 번째 또 뭘 했어요. 대학 갈 돈 8,600만 원 모아가지고 그거 했어요. 계속하면 대학 갈 돈 까먹을 만큼 못해요. 8,600만 원 다 날리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그 돈과 시간 가지고 더 나은 게 있으면 빚지지 마세요. 처음에 사업하는데요. 왜 망하고 다시 못 일어서냐면 내가 이거 할 건데 사무실도 피하고 모두 피하고 그래서 아버지 부자니까 돈 얼마 주세요. 혹은 주변에 누구한테 돈 좀, 혹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요. 혹은 나라에서 돈을 줘요. 벤처, 창업,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라에서 돈을 많이 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이 돈 같지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거 가지고 나의 필요를 읽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6개월 동안 들어갈 모든 돈을 다 적어요. 임대료도 적고 장기료 수수료도 다 적어요. 재료비 물론 적어야죠. 거기에 자기 인건비도 적어요.
내가 월급 얼마 받아야 돼? 그것도 적어야 돼. 안 그러면 자기는 완전히 무인공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어들일 돈을 적어요. 좀 비관적으로 적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서 이거 살 거야. 그건 안 돼요. 6개월 동안 수학은 이런 거 계산하라고 배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벌어들일 돈을 계산해봐요. 그래서 얼마가 남더라. 그러면 시작해야 돼요. 근데 6개월 동안 벌어들일 돈을 계산해봤더니 돈이 안 남더라. 그러면 아예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찾아보거나 아니면 벌어들일 돈을 더 늘릴 방법을 찾거나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거나. 한경희 스팀 청소기 혹시 아세요? 집에 있을걸요? 몰라요? 진공 청소기 알죠? 걔가 물을 써요 안 써요? 엄마들은 걸레질을 안 하면 성이 안 차요. 진공 청소기로 쭉 하면 청소한 것 같지 않아요? 예전 어른들은 물걸레를 써야지 이게 청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이게 청소기 사다 놓고 또 물걸레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엄마들도 이럴 텐데. 그래서 청소기랑 물걸레를 같이 결합 못할까? 그래서 나온 게 스팀 청소기예요. 이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을 계산을 했어요. 얼마가 들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거 얼마에 살 수 있어? 처음에 물어보면 되게 우호적으로 해요. 그래서 200만 원 살 것 같아요. 진짜 물건 200만 원 내리면요? 너무 비싸 안 사. 그럼 마음인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말고 정말 모르는 사람. 그래서 시장 조사라는 거 공부해요. 그래서 원가 계산이라고 공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만드는데 200만 원 들었는데 사람들은 100만 원, 150만 원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더 줄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한경희 가림이는 그렇게 6번을 연구를 하고 나왔어요. 청소기. 만약에 6개월 뒤에 300만 원이 남아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3개월째에 200만 원은 적자예요. 처음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6개월 뒤에 분명히 남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가 투자를 가야 돼요. 투자는 빚지는 것과 달라요. 주변에 있는 아버지 혹은 친구 누구 가능하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볼까요? 그래서 나 이런 사업할 건데 나한테 돈 좀 대주실래요? 대주겠다라고 하면 그럼 다른 거야. 돈 대주는 거는 빌리는 것과 다른데 이거는 하다가 날려먹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예요. 날려먹으면 돈 안 갚는 거예요. 이런 거 투자해본 사람들은 너 그러면 사업 계획서 갖고 와봐.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 쓸 줄 알아야 돼. 필요하면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거 쓸 줄 알아야 돼. 엑셀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사업 계획서를 잘 써가서 그 투자 많이 해본 사람들이 투자를 해준다 그러면 이건 될 만한 거예요. 아무도 투자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건 아예 될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투자 계획서를 잘 써봐라. 그럼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계획서를 써보면 실제로 될 만한 것은 50에 한 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여기다 써요. 네, 버핏 위기 이야기를 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에 여러분이 지나치게 큰 실수를 아예 실패를 그냥 각오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무모한 거죠. 저 앞에 탱크가 오는데 내가 가서 맨몸으로 수류탄 들고 탱크를 박살내겠어. 그럼 살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탱크는 저기 딴 탱크한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딴 거 지금
지나치게 큰 위기를 맞닥뜨리지 마세요. 복권을 사겠다. 거기에 위기는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를 될 거야. 이러는 게 제대로 위기 관리를 못합니다. 분명히 안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합니다. 거기는 가면 맨 처음에 얼마에 합시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합시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시작을 하고 나면 중간에 이상한 데 들어가면 80만 원에 할까요? 이래요. 그래서 아니요, 싫은데요. 그러면 다른 곳에 부르지 뭐. 일 한참 하고 있는데 딴 데 불러가지고 거기는 85만 원에 계약한대요. 그럼 가버려요. 이게 위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면 우리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말고 그냥 한 번 약속하는 것까지 하는 좀 더 작은 회사들을 찾아요. 어디서 입찰을 하세요? 제안서를 써서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 회사들이 와가지고 하는데요. 그 제안서 쓰는데 한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동안 일이 시간 있는데 정작 가서는 하나 뽑는 거거든요. 안 될 확률이 더 많아요. 우리 그런 거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그 시간에 논다. 그리고 공부해요. 되는 것만 하거든요. 그게 위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작게 시작하세요. 크게 뭔가 처음에 일하자 그러면 뭐 자기는 엄청 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해요. 작게 시작하세요. 맥도날드 잘 알죠? 그래서 제일 구하기 힘든 일거리가 뭘까요? 사람 찾기 힘든 일거리. 거기에 보면 뭐 있죠? 이렇게 파는 사람 있고 계산 만드는 사람 있고 있죠, 그죠? 제일 힘든 거 청소요? 접시 닦는 거 제일 사람 찾기 힘들죠. 우리 한국은 이게 섞여서 접시 닦고 뭐 하거든요. 미국은 그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접시 닦으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어. 나는 정장해야 돼. 이렇게 최소한 프렌치 프라이는 튀겨야 돼. 이래요. 접시 닦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시를 대충 닦아버려요. 여기에 물기함 없이 성실하게 닦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는 이 사람을 보고 왔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서 일하냐면 맥도날드는 아니고 아웃백에서 일했어요. 접시만 닦았어요. 물기함 없이 깨끗이 닦았어요. 부사장이 왔다가 보고서는 이 사람을 끌고 갔어요.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냐? 아웃백에 마케팅 총 부사장으로 올라가 있어요. 여자예요. 작은 거에서 충실하게 하세요. 여자 책의 목차인데요. 기초를 지켰어요. 그런 얘기고요. 또 다른 책에 나오는데 대박을 부르시라. 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꾹꾹 해요. 이야기를 마치려고요. 참된 행복은 대학 가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대기업의 취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기업에서는 물론 행복할 수 있고요. 대학 가서 물론 행복할 수 있어요. 자기가 반드시 그 필요가 있으면 그럽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자기가 결심하고 나갈 때 행복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정말 좋은 것들이 시작이 돼요. 내가 가진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한데요. 나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제 옆에 있는 한 친구는 목발을 짚고 가는데요. 이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목발 밑에다가 톱니바퀴를 달았어요. 안 미끄러져요. 톱니바퀴가 아니라 톱니를 달았어요.
이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눈 많은 나라는 얼마나 멋있겠어요. 친구 사업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톱니바퀴를 만드는데 이게 단순한 줄 알았어요. 공학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공학을 계산할 머리가 없어요. 그럼 그건 내가 가진 의사가 아니에요. 그런 친구를 도와주는 분이 필요해요. 정말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보셔야 돼요. 거창고등학교 교훈인데 배워서 남주자, 한동대학교 교훈인데 배워서 남주자. 여러분은 배워서 남주면 좋겠어요. 배워서 나지 않을 것을 듣다. 이거 될 것 같다. 꼭 이기적인 말씀입니다. 부정하게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한국의 컴퓨터 시스템이 너무 잘 돼서요. 돈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장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가 있어요. 여러분 작게 할 때 이런 연습들을 안 하면 커서도 똑같이 돼요. 시간 잘 돈 벌었어요. 어느 날 감옥 가요. 가장 큰 일이죠. 작을 때부터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돼요. 작은 유혹들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멘토님께 아까 이제 창업 IT보다는 창업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IT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왔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우선 여기 아까 질문 남겨주셨는데 파스트에서고요. 분위기에서 보시고 어떤 질문 좀 답이 풀어난 거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프로그램 열심히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되게 좋아해야 되고요. 수학적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 푸는 게 난 즐겁다 그러면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우리 직원 중에 한 명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연봉 1억이 넘어요. 연봉 1억이 지금 마음에 안 와닿죠, 그죠? 연봉 1억이면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돼요. 그 친구는 수학적 알고리즘 컴퓨터 끼고서 막 밤새도 즐거워해요.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데 전문대로 가야 되는 건 아니면 그냥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 짜는데 꼭 대학 안 가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대학 가서 그 시간 계속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 학원들이 있어요. 6개월 동안 거의 뭐 기숙사처럼 지내면서 심하게 훈련시키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대학을 가야겠다. 그러면 하세요. 저는 정말로 대학 가서 컴퓨터 잘한다. 저는 일단 대학에서 컴퓨터 안 배웠어요. 아예 한 번도 안 배웠어요. 제가 컴퓨터 배우면은 2달간 베이직이라는 언어 배우고요. 일을 하다가 3년쯤 일을 하다가 컴퓨터 일을 하다가 그래서 안 돼가지고 6개월 아까 말한 똥줄나게 공부하는 학원에 갔어요. 6개월 경기 전부예요. 네, 진심으로 좋은 대학에 안 가도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야기했고 창업을 시작할 때 매매로 하고 싶은데 이게 질문이 이해했는데 혹시 누가 하셨을까요? 네, 매매로 건물을 사서 네. 뭐 뭘 해도 괜찮은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임대료를? 아니, 건물을 사서 아예 사서? 네.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빚 내지 말고요. 네, 맞아요. 괜찮아요. 임대료 안 되면 좋죠. 힘내지 마세요. 모르게 저거입니다. 프리랜서 하는 게 정확히 뭔지 알겠어요. 전공이 달라도 취업하기 편안해요. 취업하는 거는 전공이 일치해야지 편해요. 취업은 그래요. 그리고 전공 일치해도 힘들어요. 여기 말고요. 제가 그 전에 연 매출이 1000억쯤 되는 회사에 상무를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인포메이션 듣고 가요. 인포메이션 뭐냐면
현관에서 이렇게 와서 안내해주는 여직원이에요. 별로 하는 일 없어요. 근데 여기 보는데 토익 900점, 지금 토익 점수가 바뀌었는데 그때 900점이면 영어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연수 2년 갔다 왔어요. 그런 예쁜 여자들이 여러 명 왔어요. 세상에나. 저는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우리나라에서 굳이 일 안 해도 돼요. 나가면 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 컴퓨터 가지고 일을 하면요. 뼈 빠지게 일하고 돈 별로 못 버는데 호주만 가도 그냥 널널하게 일하고 한국보다 2배 혹은 3배를 많이 벌어요. 영어 할 줄 알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행할 때 가장 인상 깊은 나라는 어디였나요? 가장 좋은 나라 생각해보시면요. 남들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스위스, 캐나다, 호주. 가장 인상 깊은 나라 셋은요. 이집트, 이스라엘, 페루였어요. 왜요? 저 이집트 너무 가고 싶거든요. 서울 가야 됩니다. 이집트 어떻게 인사하는 이집트는, 그러니까 이집트, 페루 전부 다 우리나라 한 60년대 비슷한 삶을 살아요. 가면 원단어 애들이 막 쫓아다녀요. 1달러는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볼펜, 모나미 153 볼펜 있잖아요. 그걸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사전에 듣고, 그럼 가면 볼펜 달라고 그래요. 주는데, 아이들이 정말 가난하고요. 그러면서 되게 순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저는 이집트 가면 막 강도들이 들이닥치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반대였어요. 이스라엘은 살벌했고요. 이집트는 너무 따뜻했어요. 취미는 무엇인지? 취미, 제가 에너지가 넘쳐서 여행도 취미고요, 사진도 취미고요, 음악도 취미고요, 사실은 지휘도 좀 있고요, 합창도 하고요, 피아노도 치고요, 오토바이도 8년 탔고요, 운전도 무지 좋아하고요. 그래서 카레에서 한 가지 운전을 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세계 여행하는 거 좋아했고요, 수영 좋아하고요, 스쿠버다이빙도 좋아하고요, 스키도 좋아하고요. 그만하죠. 네. 바쁜 스케줄에 어떻게 교회는 잘 참석할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교회는 금요일과 주일에만 갑니다. 나머지는 교회 안 가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를 너무 심하게 가서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일하는 것도 교회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교회고요. 저희 교회의 모토가 쉬어야 된다 그런 거라서 저는 교회에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업을 소장으로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안 좋아요? 좋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해도 1억쯤 가지고 하는 사람은 요즘 그렇죠. 파리바게트 뭐 이런 게 동네제과점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는 게 동네제과점이 100원에 받는 역사라서 80원에 팔아요. 그건 안 남아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제과점이 문다고 나가면 이제 그때 120원에 팔아요. 그동안 손에 이게 규모의 문제. 이게 못된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세계에 아예 끼어들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보죠. 규모의 경제 이런 건 세상 어른들이 하는 거고요. 그 세계에 안 들어가면 돼요. 이게 학생들은 이공계 고등학교를 나와도 싶었으면 가실 수 있는지 사업 같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려운 네, 여러분은 환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 대학 안 나오고 인문계 나오고 뭐 실업계 나오고 이러면요 취직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더 냉정하게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대학까지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냥 나와도 안 되거든요. 똑같이 안 될 거면 못하고 이렇게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대학 내내 끝까지 공부하고 그래야 되냐고. 차라리 그럴 거면 어차피 취직 안 되는 거면 다른 길 찾아요. 근데 저는 대학을 안 가면 그 다음 뭘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어요. 여기 토요일날 왜 안 오는데요? 오늘 학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창의성이 높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할 일도 못 찾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현실은 하여튼 대학 잘 나와도 시험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공진 멘트님이 얼마 전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2시간 동안
일주일에 2시간을 자유롭게 써도 될지 누가 되는지 물어보고 전 적극 찬성이고요. 저희 회사의 직원들은 일단 출퇴근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장이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심지어 제가 좋은 것 같고요. 직원들이 사장 같아요. 뭐 일거리가 이게 왔는지 할까 말까 이런 거가 메일로 이렇게 오면은 저는 그냥 끝까지 대답 안 해요. 그럼 누가 답답한 놈이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일을 그래서 안 하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먼 회사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은 사라져요. 그 자체가 우주관리예요. 왜 안 하냐면 직원들이 다 바쁘다. 또는 이 일거리는 뭔가 좀 힘들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해갖고 될 것 같지 않다. 그럼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럼 그 일은 사라져요. 일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뭐하냐? 그냥 공부하거나 놀거나 이래요. 집에서 놀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대단히 찬스가 높아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지금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눈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알아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심지어 이제 외국에 팔자 뭐 이래요. 그래서 외국에 지사를 내고 판다. 이게 일반적인 정설이거든요. 지사 내고 어쩌고저쩌고 나 그 돈도 없고 그걸 투자 안 할 거다. 그랬더니 그럼 웹사이트에 올려서 다운로드 받고 받는 때마다 얼마씩 어쩌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논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게임만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을 얘기했었는데 하루에 2시간씩을 말씀해 주시죠. 하루에 2시간도 좋고요. 일주일에 2시간도 좋고 저는 3M에서 너무 흔한 이야기인데 포스트잇을 만들었어요. 알죠?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3M에서 일하는 시간을 20%는 딴짓을 할 때 만들었어요. 반드시 일이 아닌 딴 걸 해야 돼요. 그때 만들어낸 거예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꼭 딴짓을 해야 돼요. 딴짓해야지 창의성이 나와요. 포스트잇은 뭘 잘 붙이려고 이렇게 풀을 만드는데 이게 붙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화딱지 나는데 딴짓하다 보니까 이걸 쓰면 안 될까? 이래서 만든 게 포스트잇이에요. 네, 같은 질문이에요. 네. 대부분 다 창업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셨을 때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항상 외롭습니다. 결혼을 해도 외롭습니다. 심지어 궁극적인 외로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극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남들 안 가는 길을 가면 얘 외롭죠. 그런데 남들 가는 길 가면 정말 안 되고 있어요. 학교에 여러분 한 300명 이렇게 모여 있어요. 한 반에 몇 명씩 몇십 명씩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안 해보세요. 좀 그렇게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따당했어 그러고 자살한단 말이죠. 남들 가는 길 간다고 안 해본 거 아니에요. 남들 가는 길 가도 며칠 외로워요. 그런데 남들 가는 길 가면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피 터지겠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이런 걸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그게 되게 폼나고 생각나고 이랬어요. 네트워크 뜨는 시절이었어요. 지원이 됐어요. 이미 자격도 됐고 들어갔더니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할당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사님을 찾아가고 따졌어요. 뭡니까 이거 원래 입사 조건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150명인데 직원 1000몇 명이에요. 전 마이크로소프트 150명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할 줄 아는 건 너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하기로 이제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잘 하려면 그때 어디로 가야 되냐?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가야 돼요. 제가 오라클로 갔으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어쩌고 이런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했더니 이 데이터 MS SQL이라고 하는데 그거 누가 제일 잘해? 그랬더니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잘해? 저한테 가서 질문을 해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좀 기다려요. 그러면 미국에 가서 질문하고 메일로 답 오면 그럼 공부해가지고 다시 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 하면서 이건 이거구나. 그래서
누구야 질문 안 해도 이제 알겠어. 점점 하니까 제가 제일 잘해요. 진짜로 잘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왔어요. 사실은 지금 저보다 저희 직원들이 실력이 탁월하게 좋아요. 그런데도 우리 직원 보내줄게요. 아니요, 당신이 오세요. 저는 실제로 그럼 겸손 떨지 말고 오세요. 겸손은 싫습니다. 남들 안 가는 길로 가면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블루 오션, 레드 오션 들어보셨어요? 남들 가는데 피 터지게 싸운 게 레드 오션이에요. 질문 여기 있는 거는 다 이제 비슷한 겹치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교토님 이야기를 듣고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거나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질문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괜찮습니다. 오늘 아니어도 사이트에 계속 들어오시죠. 거기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육성으로 듣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제가 퍼스트 핑계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원래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고, 고등학교도 공업고등학교에 가서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저희 누나 아버지가 얘기했던 경험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네가 지금 창업할 수 있고 일할 수 있지만 그거 25세서 34살 할 수 있다는데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고등학교 인문계 경험, 20살 때 할 수 있는 대학 경험, 그걸 해보고 25살 때에도 절대 늦지 않을 거다라는 경험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 있는 말인데요.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서 부모님들한테 아는 직업 적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평균 10개가 안 넘어가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아는 직업 적어보세요. 몇 개쯤 나올까요? 10개가 훨씬 넘고요. 맞는데 평균 50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나온 직업의 개수가 300몇 개라는 거죠. 그러면 딱 10개밖에 생각 못 하시는 그 세대, 존경 안 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차례대로 밟아가는 게 올바른 길이었고 일리 있는 길이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예전 세대에 태어났던 전 대학 다닐 때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 태어나서는 일단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게 너무 없고요. 그거 과정 밟아서 득되는 게 그닥 없다는 거죠. 밟아도 피 터지게 싸우고 힘들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가는 길 가는 게 좋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여행 되게 추천하고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나 다시 대학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세요. 그 늦은 나이에 대학 가면 재미없다? 아니요, 여전히 재밌어요. 지금 옆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나이 40대도 돼요. 그리고 굳이 고등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가서 보내주세요. 요즘은 교재들이 너무너무 잘 나와있고 바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큰 딸에게는 제가 가능하면 대학도 가지 말고 고등학교도 가지 말고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여행에 대해서 되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기 한국에서만 살면 남들 가는 길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남들 안 가는 길을 발견을 하려면 그런 인풋이 있어야 돼요. 여행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돈이 좀 들더라도 돈 모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가세요. 가능하면 패키지 여행 그런 거 가지 마세요. 패키지 여행은 오히려 창의성을 다 죽여버려요. 좀 고생하더라도 그냥 나 혼자 가는 여행 가세요. 친구랑 같이 가지 말고요. 혼자 가세요.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랑 이야기하다 돌아와요. 아니면 친구랑 싸우다가 다시는 안 가요. 여기 돌아와요. 여행 가면 혼자 가면요 정말 외롭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저는 호주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호주 시드니가 아니라 캐언스가 이상한 동네 공항에 내렸어요.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움직여요. 어디론가 가요. 그냥 갈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예약해야 된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당장 오늘 어디서 자지? 공항에 앉아가지고 호텔들 중 목록을 하는데 하루에 30만 원 뭐 이런 것들만 나와있죠. 그 돈 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 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으면서 제가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행 적극 추천합니다. 네, 또 질문. 예. 좋은 말씀 많이 주고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들었던 말씀들을 이제 실천하거나 실제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주위에서 이렇게 박수치고 응원하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사실 아마 반대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오히려 좀 무난하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 우리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그 태교를 잘할 텐데 그런 또 부모님에 대한 또 순종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의 어떤 균형을 좀 어떻게 맞춰가는 게 좋을까 굉장히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종이면서도 그렇게 네. 살았다고 말씀드려요. 순종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지시를 하도록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께 직업이 10개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고 직업이 300개나 된다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취직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봐야 되고 조사해 보세요. 옆에 삼성 다니는 사람이 행복한가 한번 조사해 보세요. 대출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아버지 어머니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세요. 어떤 한 학교에서는 6학년이 되면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살지에 대한 자서전을 쓰게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다 이런 자서전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부모님이랑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면 반항 아니고도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거예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해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네. 좀 전에 들은 얘기가 참 인상적인데요. 얘기할 때 모르니까 진짜 부모님도 모르니까 그냥 걱정에 사랑하는 마음에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는 건데 청소년기에 진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걸 정보를 모아서 보여드린다면 멘토님 말씀처럼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진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 이제 제가 아까 책 선물 드린다고 했잖아요. 멘토님께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책 이름이 20살의 네, 20살에 알았더라면 좋았던 것들이라서요. 30대 이상 제한을 두고 그래야 되겠죠? 다들 아실 것 같아요. 20대 미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OX 해가지고 멘토님이 다 정답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제가 물어보고 틀린 분들은 이렇게 손을 내리면서 OX 퀴즈를 8문제를 내주셨거든요. 해가지고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같은 O일까요? 맞습니다. 찍으세요. X는 머리 위로 X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X.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같은 또래이며 같이 만난 적이 많다. 이게 어째죠? 이쪽은 다 30대 지금. 초석 X. 첫 문제에서 다 틀렸어. 어떡해요. 첫 문제에 맞추시 그러면 김범진 뭐 하셨어요? 오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문제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요. 네. 이거에 대한 답변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요. 그 시대에